12월 1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오늘까지 어제의 상승분, 추가적인 상승분까지 나와주면서 월요일에 낙폭을 만회하고 넘어섰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시황 방송하면서 음질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체크하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어제 5% 이상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오늘 2.1%대, 총합 한 7.6%대 정도 월요일 하락폭 대비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했고요. 일단 너무 다행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아쉬운 점은 수급 유입은 아직 약하다라는 점이죠. 오늘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 다시 한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까지 동반 매도했고요. 개인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사나 싶었는데 코스닥 쪽으로만 유입이 좀 되고 코스피 쪽은 여전히 조금 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좀 시장을 받치고 있는 모습. 그래도 최근 기관이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인상이 좀 강합니다. 아직까지 증환펀드가 본격적으로 집행되진 않았습니다만 기관들은 특히나 연기금 오늘 연기금 팔았네요. 기관 연기금 중심으로 최근 하락장에서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 외국인 같은 경우가 조금 아직까지도 문제입니다. 코스피에서 월요일 일단은 월요일장에서 오히려 좀 들어왔고 12월 들어서는 뭐 계속 순매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외국인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결국은 시총 상위 종목들 계속 팔고 있는 거죠.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종목별로 또 수급 한번 확인할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은 매도로 좀 돌아서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개인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좀 팔다가 이제 조금은 시장이 안정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나 또는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또 다시 한번 좀 탄핵에 대한 기대감, 탄핵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참 좀 서글픈 얘기지만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집중이 되면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금투세 폐지 확정이 되면서 개인 수급은 투심은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멀었어요. 왜냐? 계속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줄고 대체 투자, 뭐 가상화폐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ETF라든지 이 시장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코스피 쪽 거래대금 보니까 7조 5천. 와, 정말 많이 정말 줄었네요. 거의 연중 최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분위기는 굉장히 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제외하고 오히려 대부분의 종목들을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하락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 종목이 안 될 정도로 빠지기 왜 빠지냐는 거를 찾아봐야 될 정도로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좀 좋았어요. 그리고 최근 단기 낙폭 종목,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 이런 종목 중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하루였었죠. 일단 시총 상위들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그냥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우리는 꼭 챙겨봐야 되는 게 그래야지 어떤 흐름, 시장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지금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찾아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 어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우리가 흐름 체크해 봤었죠. 근데 별로 수급이 안 좋았었죠.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도 10개에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폰트 살짝 좀 키워서, 코스피 쪽의 시총 상위 종목들 한 10위까지 보니까, 삼성전자, 뭐 보합, SK하이닉스, 강보합, 엔솔, 그리고 엔솔도 오늘 하락. 삼바도 1%더 하락, 현대차도 지금 반등 쉽게 못 나오고 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4%대 반등 보여주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종목별 추세 보니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지금 한 12거래일, 13거래일 연속으로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개인들은 계속 팔고 제가 네이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하자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밑에서 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워낙에 좀 지겨웠던 조금은 좀 너무 지쳐 있었던 주가 흐름 때문인지 계속적으로 좀 팔고 계시네요. 일단은 수급 꺾이지 않을 때까지 전 네이버 홀딩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게 지금 금융주들, KB금융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지금 6거래일 연속 이제 팔면서 지분을 다 떨어뜨리고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신한지주도 같이 볼게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은 한 비상계엄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 6거래일 동안 비슷한 방향으로 팔고 있어요. KB금융, 신한지주, 뭐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 음, 또 뭐 있죠. 뭐 대부분 뭐 하나금융지주 종목 다 비슷비슷해요. 일단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중심으로는 일단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여기서 받는 세력이 기관하고 개인이에요. 특히나 최근에는 개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빠질 때 개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금융주들은 사실 개인들의 힘으로 이 종목을 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재유입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정고점, 10만 원대에 대한 회복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금융주들에 대한 비중이 확대, 너무 큰 기대, 예를 들어서 뭐 밸류업에 대한 부분 다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만, 그간 너무 오랫동안 해먹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소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살짝 사줬네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고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 축소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총 비중이 두 종목의 코스피에서 시총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3% 되네요. 올해 7월 고점에서 두 종목의 시총 코스피 대비 코스피 대비 비중이 30%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23%, 7%가 날라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우리 코스피 시총 자체가 줄었긴 했습니다만, 두 종목의 영향력이 그만큼 좀 줄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정부터 흐름 여전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거래량도 붙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죠. 오늘은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섹터들 어제 좀 올랐기 때문에 살짝 좀 또 오늘 가라앉았고요. 오늘은 클래시스, 뭐 신성 데타테크는 이제 거론 안 할 거고 오늘 뭐 리노공업,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오늘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좀 개별적으로 움직였네요. 오늘 코스닥은 좀 지금 코스닥의 상승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이오 섹터도 이제 알테오젠 중심으로도 계속해서 그 변동성 플레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뭐 클래시스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또 루닛 같은 종목들. 루닛은 최근에 흐름이 가장 좋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번 봅시다. 볼게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문이 조금 살짝 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개별적으로 어떤 어제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간 있었던 이슈들을 대부분의 다 호재들을 모아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은 좀 를 줬다라고 해야 되나? 일시적으로는 비중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정이 좀 나왔고요. 장 초반에 살짝 좀 움직여주긴 했지만 그렇게 큰 의미 있는 흐름은 좀 아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대형주들 약해요. 여전히 약하죠. 그리고 2차 전지 반등 쉽지 않아요. LG엔솔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삼성 SDI 절대로 반등 쉽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사실 아니에요. 내년 1분기 지나봐야 되고 4분기 실적 LG엔솔 다시 좀 배터리 쪽 적자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강했죠. 퀄리타스 11%, 오늘 한미반도체가 13%대 급등이 나오면서 그간은 사실은 한미반도체 고점 대비해서 19만 6천 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60% 빠졌거든요. 거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다라고 지금 현재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수급 보니까 한미반도체
기관이 샀네요. 기관이 좀 사냈고, 내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IR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내년도 HBM4에 대한 출시, 시장 전망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음, 단기적인 좀 이슈로 좀 보고 조금 더 봐야 돼요. 흐름을 봐야 돼요. 왜냐면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조정 구간에 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연말에는 기존 AI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다른 종목, 다른 섹터로의 시장 전환이 조금 더 강할 수 있겠다. 그래도 반사로에서 반사 뭐 수혜라고 그러긴 뭐하고 반사 효과로 인해서 오늘은 기존에 뭐 사실 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퀄리타스, 뭐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있죠. 기존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설계 IP 회사들 정말 올 초에 좋았었던,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좋았었던 그런 중소형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7, 80%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종목에서의 단기적인 플레이로 일단 해석해야 되겠고, 추세적인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지금 정책 관련된, 정부 관련된 종목들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조선 섹터, 와 오늘 현대미포 10% 가고요. 하나오션 4%, H현대중공업 6% 상승했죠. 반도체 전문 이제 반등이 나왔고 뭐 세에 대한 우리가 의심의 여지는 없고 정책 정부 관련주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간 정부 관련주들, 방산주, 조선주 같은 종목들이 정책의 불안, 전국의 불안 속에서 정부 간의 어떤 신인도가 중요한 이런 관련 종목들,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낙폭이 좀 과하게 나타났었죠. 그런 부분에서 조선주들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동반에서는 뭐 현대로템, 엑스라지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 뭐 2에서 3%대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방산주들에 대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점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대로템이 이번 달, 그러니까 올해까지 원래 이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한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12월 11일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전국 불안 정부의 역할이 지금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관철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주 모멘텀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틀 연속의 반등이 반갑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단계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오늘 뭐 과대 낙폭 종목 그리고 단기적으로 정부의 피해를 봤던 이런 종목들 단에서의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좋은 것 같지만 오늘 거래대금도 사실 상당히 적었고 코스피는 거의 최저이고요. 대형주들의 흐름 좋지 않았고 아직까지 그 말은 아직까지 시장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형주들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할 때 지수가 2,500선 위로 올라갈 거고 그럴 때 만약에 외국인의 유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를 목표로 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쉽게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보유 종목 잘 홀딩 하시고 흔들면 안 된다. 심사로 너무 힘들다. 난 팔고 싶어,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 좀 참으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어, 빠르게 일단은 회복을 해줬고요. 하지만 갈 길이 아직도 너무너무 멉니다. 그리고 기회는 그만큼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요. 종목들, 만약에 진짜 뭐 수익이 났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왔다, 그리고 거의 원금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넥스트 단계,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롱텀까지는 아니고 내년 상반기 정도, 내년 1분기 정도까지 흐름으로 지금까지 많이 빠져 있었던 중대형 종목에 대한 관심 갖고 있으면서 타이밍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행이죠. 전체적으로 시장 괜찮았으니까 내일도 이제 이런 흐름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조금 흔들리고 있네요. 미국이 뭐 비트코인도 지금 좀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빠졌고, 미국 증시도 추가 상승 동력, 탄력이 조금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미칠 수 있는 영향 일부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아마 개별적 항목단에서는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황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최대한 좀 시황을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10분 컷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제가 최대한 말을 좀 적게 하고 시각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 열정 투자 시황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